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서 184페이지 11번 표현 대리 파트로 진행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칠판에서 제가 개략적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갑이 A의 대리인 갑하고 A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갑이 내부적으로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도 없이 여하튼 본인을 대리하는 행위를 했다. 이를 무권대리라 합니다. 무권대리. 자, 그럼 무권대리를 하면은 본인을 대리할 권한도 없이 여하튼 대리 행위를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그 행위에선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근데 여하튼 무권대리라는 효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즉 본인을 대리할 대리권도 없기 때문에 본인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론적으로 접근하면은 갑은 매매 계약은 내가 대신 체결하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자신이 진다. 본이 진다? 본이 진다 보죠. 그럼 대리인에게도 그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위험한 제도로서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리 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법은 무권 대리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표현 대리요. 표현 대리. 그 다음에 표현 대리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의 무권 대리를 협의의 무권 대리라 합니다. 그럼 현행법은 무권 대리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설명한다 그러죠. 우리가 지금부터 보고자 하는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다, 무권 대리다? 무권 대리입니다. 무권 대리. 무권 대리요. 그런데 무권 대리인데 표현 대리는 어떠한 경우를 말하냐? 앞으로 표현이란 문구는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즉, 이 자가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대리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정상적인 대리인으로 믿었다 그죠? 믿고 믿는데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상대방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상대방이 대리권도 없는 갑을 뭐요? A의 대리로 믿고 믿는데 잘못이 없는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니까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을 때, 잘못이 없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권 대리지만 상대방이 뭐요? 느낀 대로 정상적인 대리와 똑같이 본인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무권 대리를 뭐요? 표현 대리라 합니다. 표현 대리.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은 상대방은 보호가 되죠. 무권 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무권 대리 중 표현 대리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무권 대리를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라 합니다. 즉 예를 들게 되면 납니다. 지금 토지를 급하게 팔아야 됩니다. 돈이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곤란합니다. 지금 갑자기 출장이 잡혔어요. 그래서 외국에 출장을 다녀와야 돼요. 그래서 다녀와서 팔아야지. 이렇게 내심 생각하고 집을 비웠습니다. 그때 자식인 갑이 뭐요? 장롱을 뒤져서 아버지의 대리인 갑하고 토지를 팔아주었다. 본에게는 전 잘못이 없죠. 이를 협의의 무권 대리를 하는데 우리 법은 이와 같은 협의의 무권 대리를 확정적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즉 나도 뭐요? 3억 받고 토지를 팔아야 되겠다. 다만 다녀와서 팔아야지. 이렇게 내신 결정을 합니다. 근데 자식이 대리권도 없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는데 4억 5천으로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따라서 협의의 무권 대리가 가만히 보니까 뭐요? 본인에게 경제적으로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은 협의의 무권 대리를 확정적 무효로 하지 않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건 대리의 행위는 뭐예요? 자기가 한 것까지 똑같은 효과를 받겠다고 추인하면은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원치 않으면 뭐예요? 그때는 잘못이 없는 상대방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대리권도 없이 대리 행위를 한 무건 대리인에게 강력하게 법정 책임을 지우는 형태로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를 함으로써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 무건 대리는 표현 대리, 협의의 무건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무건 대리 파트에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 파트에서 따로 한 문제를 묻든지 뭐요? 협의의 무건대에서 한 문제를 묻든지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합쳐서 한 문제로 출제될 수 있고 여기에서는 사례형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먼저 표현 대리 볼게요. 앞으로 표현자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184페이지요. 표현 대리는 무건 대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무건 대리 가운데 본인에게 그 행위에서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생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건 대리지만 잘못이 없는 상대방을 보호를 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무건 대리를 표현 대리라 합니다. 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125조 표현 대리,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 (125조의) 표현 대리입니다. 자, 일단 그림을 볼게요. (125조) 제3자에 대하여 제3자 밑줄 그을게요. 표현들이 세 가지 모두 제3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앞에서도 얼핏 들었습니다. 표현 대리를 하면은 대리인으로 행위를 한 갑에게 내부적으로 본인을 대리할 대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만 상대방은 이자를 정상적인 본인의 대리로 믿고 믿는데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둔 규정이요? 대리행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둔 규정입니다. 그래서 제3자에 대해서 밑줄 그시고 이때 제3자는 이자만을 말합니다. 즉 표현 대리에서 제3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 몇 번 떴습니다. 대리행위의 상대방을 제3자라 지칭합니다. 즉 표현 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그래서 표현 대리는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은 상대방을 성기한 뭐예요? 전덕자는 당연히 보호가 되죠. 그래서 이자가 보호되면 그 자를 성기한 자는 당연히 보호가 되기 때문에 표현 대리에서 제3자란 대리행의 상대방을 말합니다. 제3자에서 타인에게 이때 타인을 밑줄 그시고 타인은 무건 대리인을 말합니다. 무건 대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ям을 표시한 자는 책 가지고 본인을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표시를 하시고 따라오세요. 어느 날 토지의 소유자인 본인이 제3자인 나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토지를 급하게 팔 사정이 있는데 내 스스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타인인 갑에게 나를 대신해서 토지를 매도하는 대리권을 줬다고 뭐요? 제3자인 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요? 내부적으로 대리권이 주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때 제3자인 나는 본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나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갑을 당연히 A의 대리로 믿을 수밖에 없죠. 그때 본인에게 책임을 주는 표현 대리를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문을 녹여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쭉 볼게요. 제3자에 대하여 그 표현 대리 세 가지 모두 제3자는 대리행의 상대방을 이야기합니다.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ям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에서 책임이 있다. 그래서 무건 대리지만 뭐요? 본인이 직접 그 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표시한 대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뭡니까? 악이죠, 그죠? 또는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즉
표현 대리 세 가지 모두 다 제3자는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갑에게 본인을 대리할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있다고 믿고 믿는데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즉 표현 대리 세 가지 모두 다 상대방인 제3자는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이때 성립하는 표현 대리를 125조 표현 대리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 126조의 표현 대리. 즉 표현 대리에서 시험은 주로 여기서 뜹니다.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또는 월권 대리라고 합니다. 자, 126조를 볼게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 제3자는 모두 다 뭐요? 거리면서 상대방 얼마를 말합니다.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서 책임이 있다. 정당한 이유면 적어볼게요. 정당한 이유. 자, 그림을 보세요. 본인이 갑에게 자신을 대리해서 뭐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을 수 있는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럼 갑은 여하튼 본인을 대리해서 여하튼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대리권이 있어요. 일정한 대리권을 가집니다. 근데 실제 행위는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뭐요? 그 토지를 아예 상대방에게 A의 대리인 갑하고 팔아왔습니다. 이자는 담보 대출의 대리권이 있지만 토지 매매를 할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토지 매매 대리권 없죠. 무권 대리입니다. 무권 대리인데 이자는 일정한 대리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이 매매 행위는 권한 밖행위죠. 그런데 상대방은 이자가 일정한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도 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때 본인에게 책임을 지는 표현 대리를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또는 월권 대리라고 우리 시험에서는 표현 대리 중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표현 대리 세 가지 모두 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믿는데 잘못이 없어야 된다. 근데 126조는 보니까 선의 무과실은 단어가 없어요. 그럼 선의 무과실은 단어를 찾아야 되겠죠. 그 단어가 요겁니다.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믿는데 잘못이 없다. 선의 무과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 대리 세 가지 모두 다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믿는데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형태로 갑니다.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129조의 표현 대리입니다. 요건은 제일 쉽습니다. 본인이 가락동에서 야채상을 경영합니다. 썰이 뭐요? 서울 시내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거래관계를 맺어오고 있느냐? 항상 계속해서 음식 재료를 외상으로 공급을 하고 월말이 되면 뭐요? 직원인 대리인을 보내서 대신 외상대금을 수령하는 형식으로 거래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그런데 현재 갑은 가게를 간뒀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현재는 외상대금을 수령할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전에는 외상대금을 본인을 대리하여 대신 받을 수 있는 대리권이 있었지만 현재는 같은 대리권이 소멸한 상태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르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월말이 돼서 찾아갑니다. 사장님 외상대금 달라. 그때 주죠. 그때 성립하는 표현 대리를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라 합니다. 자, 법정 볼게요.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는 모두 대리행의 상대방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가실로 인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거래하지 않다. 그죠? 그래서 표현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요건은 다 다릅니다. 다만 인정되면은 요건이 성립하면 뭐요? 표현되는 세 가지 모두 다 무권 대리지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둔 제도입니까? 잘못이 없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그래서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면 세 가지 모두 다 무권 대리지만 뭐요? 본인이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보호가 돼요. 자, 옆 페이지로 갑니다.
묶은대리 중 지금까지 봤던 표현대리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의 묶은대리를 협의의 묶은대리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래서 본인이 토지를 매도해야 될 사정이 있다. 근데 해외 출장이 잡혀있죠. 그죠? 그래서 다녀와서 3억에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출장을 간 차에 자식이 뭐야? 아버지의 장롱을 뒤져서 등기서를 훔쳐내서 A의 대리인 갑하고 그 토지를 매도해 왔습니다. 본인에게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묶은대리 중 본인에게 잘못이 없는 이와 같은 묶은대리를 협의의 묶은대리. 원칙 본인에게 책임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협의의 묶은대리가 가만히 보니까 본인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리권도 없이 이와 같은 대리 행위를 했지만 가격은 본인이 원하는 가격보다 더 많이 받아왔죠. 그래서 협의의 묶은대리를 우리 법은 확정적 무효로 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면 뭐요? 추인할 수 있는 여지를 둡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면 상대방은 자기가 원래 원했던 대로 법률행위가 진행되니까 문제없죠. 근데 본인이 추인치 아니한 경우에는 그때는 상대방을 포함해서 대리권도 없이 대리행위란 묶은대리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이런 같은 방향으로 협의의 묶은대리에 관한 대책을 마련을 두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협의의 묶은대리란 묶은대리 중 표현대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둘째 줄 마지막에 민법은 협의의 묶은대리를 당연 무효로 하지 않고 본인에게 선택의 여지를 준다 그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추인하면은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권대리하고 똑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본인이 원치 아니하면은 그때는 뭐야? 일정 요건에서 대리권도 없이 대리행위란 묶은대리에게 강력한 책임을 지우는 형태로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를 둡니다. 자, 지금까지 법률의 대리에서 우리가 보는 기본적인 출제 가능한 영역에서 개념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8장으로 갑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자, 이 파트에서는 두 문제 정도가 평소에 출제가 됩니다. 자, 제목은 정확하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법률행위라면 매매 등과 같이 뭐요? 자신이 원한 대로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법률행위가 원한 대로 효과가 성립하려면 먼저 법률가 성립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볼게요. 매매 등 당사자가 원한 대로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들을 법률행위라 했죠. 그럼 매매가 원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려면 사전에 당연히 논리적 전제로서 매매 자체가 존재하고 있어야죠. 이를 성립 요건이랍니다. 성립 요건. 매매가 존재하고 있어요. 따라서 매매 자체가 존재치도 아니한 경우는 불성립 또는 매매 자체가 존재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불간에 매매가 없었는데 그 매매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는 최소한 언제이만 일단 가불간에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있었다 그죠? 있었는데 그 범죄가 유효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돼요. 따라서 매매가 있었지만 그 요건을 구비치 못하면 성립했지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뭐요? 그에 따라서 유효하지만 원하면 취소할 수 있는 취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갑을간에 매매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배웠던 것도 올려볼게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만취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없죠? 의사능력이 없다 그죠? 그럼 매매는 있었지만 그 매매는 처음부터 뭐야? 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이고 그 다음에 갑이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법정대 동의도 없이 을과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일단은 그 매매는 유효지만 이로써 취소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배우고자 하는 무효 취소는 논리적 전제로서 순서가 어떻게 돼요? 매매라는 법률행위는 존재해야만 됩니다.
법률행위가 존재치도 아니한 경우는 무효 취소라는 어떤 단어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부분을 순서를 느껴주세요. 예. 일단 그 부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끝까지 우리가 헤매는 상태로 그냥 단순히 애워서 진행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흔들면 바로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무효 취소는 매매 등의 법률행위가 성립했지만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지 못하면 뭐야? 성립했더라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무효라 하고 일단은 뭐야? 그 매매에 따른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효과가 발생하지만 일정한 사유를 들어서 뭐야? 취소를 할 수 있는. 따라서 무효 취소는 최소한 성립한 이후에만 문제 삼을 수 있다. 자 볼게요.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란 쪽 가불간에 뭐요? 매매라는 법률행위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가 성립한 당초부터 중대한 요건이 헌결돼서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치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무효라 합니다. 그래서 가불간의 매매가 있었지만 그 매매가 만취 상태 등 뭐요? 의사 무능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다. 또는 뭐요?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가 있었다. 또는 뭐요? 폭리 행위다. 이 같은 무효 사유가 있다면 매매라는 법률 행위는 있었지만 처음부터 뭐요? 그 매매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에 따른 효과는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무효랍니다. 따라서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있었지만 무효이기 때문에 매도인 갑은 그 계약 내용대로 을에게 토지에 대한 등기를 넘겨줄 필요가 있다 없다? 매수인도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죠.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를 모르고 이미 이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주고 매수인은 그 대가로 매도에게 대금을 지급했다. 근데 매매가 무효입니다.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이같이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그에 따른 이행이 있었던 경우 이는 부당이득입니다. 따라서 원인 없이 상대로부터 일정한 이득을 쟀다.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의 종류요. 자, 일정한 요건이 고비되면은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순서로 쭉 배울 겁니다. 근데 그 무효는 크게 두 가지,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앞에서 절대라는 단어는 제가 첫 주에 설명드렸어요. 법에서 절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요? 누구에게나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무효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무효를 절대적 무효. 민법상의 무효는 원칙, 누구에게나 무효인 절대적 무효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상대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특정 한 자에게만, 그런 의미요. 따라서 상대적 무효라는 것은 그 무효를 특정한 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의사표시 파트에서 배웠어요.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오늘부터 그냥 외우면 돼요. 상대적 무효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매매가 우리가 봤던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또는 뭐야? 허위 표시로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거래 안전에서 이와 같은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의 무효는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표시된 것과 똑같은 권리가 있는 거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자는 표시된 대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외울 필요 없죠. 우리가 그때마다 보는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상대적 무효만 두 가지. 즉 갑을 간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허위 표시로 무효인 경우, 당사자 간에는 무효지만 뭐요? 거래 안전에서 선의 제3자는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무효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볼게요. 앞으로 절대적이란 단어는 누구에게나 그런 의미라고 씁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무효를 절대적 무효.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무효, 원적 불능의 법률행위, 강행복기 발행위 등 무효는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넘길게요.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란 당사자 간에는 무효입니다. 다만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다투지 못하는 무효를 상대적 무효.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비진입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허위 표시 무효는 거래 안전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나머지는 뭐요? 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무효는 원칙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무효로 갑니다. 137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부 무효, 일부 무효. 자, 볼게요. 가벌간에 토지 플러스 뭐요? 건물의 매매가 있었습니다. 가벌간에 매매라는 법률가 몇 개 있죠? 두 개가 있다, 그죠?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매매를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모두가 뭐요? 무효를 전부 무효라 합니다. 전부 무효. 근데 건물만 소실됐습니다. 그러면 매도인 갑은 토지는 약속을 지킬 수 있죠. 법률의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만이 무효를 일부 무효라 합니다. 그때 일부 무효의 경우 그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자, 137조 갑니다.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때는 원칙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즉 가벌간의 매매 중 뭐요? 그 전부가 아니라 일부인 건물 매매가 무효였을 때 원칙 나머지 매매인 토지 매매도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됩니다. 원칙. 즉 나라고 볼게요. 내가 왜 건물을 샀느냐, 그죠? 그 건물을 사서 가족들끼리 오손도손하게 살려고 행복하게. 근데 건물이 없어졌는데 토지만을 살 리가 없죠. 이와 같은 경우 일상적이기 때문에 원칙 일부 무효는 나머지 부분까지 뭐요? 무효로 하는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예외.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뭐요? 법률행위를 하였을 거라고 인정될 땐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그죠? 나머지 부분은 유효입니다. 이를 일부 무효의 법리랍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왜 을이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수를 했느냐는 겁니다. 그때는 건물은 철거하고 새로 집을 예쁘게 지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목적으로. 그때는 이미 건물이 소실되었더라도 당연히 토지를 매수했다 안 했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취급된다. 이를 일부 무효의 원칙이랍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관계 조금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유동적 무효입니다. 무효의 종류에서는 단일 문제로 제일 자주 출제되는 게 유동적 무효입니다. 무효는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로 나눕니다. 원칙 무효는 처음부터 뭐요? 끝까지 무효로 확정되어 있는 확정 무효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유동적 무효는 일단은 현재에서는 무효입니다. 근데 사후에 허가권자의 허가가 있다든지 또는 초인권자의 초인이 있으면 그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로 바뀔 수 있는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 하고, 우리가 정확하게는 못 봤지만 협의의 무권 대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 일단 협의의 무권 대리는 일단은 본에게 잘못이었기 때문에 무효다, 그죠? 근데 다만 본인이 원하면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여기서 뜹니다. 가벌간에 토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토지가 어디에? 허가구역 내에 위치합니다. 국가에서 투기를 맡겨서 허가구역 내 토지는 사전에 뭐야?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들이 뭐야? 거래 계약 전에 허가를 안 받았습니다. 사후 허가를 조건으로, 사후 허가 조건으로 거래 계약부터 먼저 체결했어요. 따라서 허가 전이니까 뭐요? 거래는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자기들이 예상한 대로 사후에 허가를 받으면 뭐요? 그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로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고, 따라서 이 부분과 그래서 판례에 관한 어떤 논점 위주로
지문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를 유동적 무효로 한다. 여기까지 개념은요. 자, 유동적 무효란 현재는 일단 무효입니다. 근데 사후에 허가 내지 추인이 있으면은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로 될 수 있는 유효를 유동적 무효. 민법상으로는 협의 무권 대리가 대표적이고 우리 시험에서는 마지막에 허가 구역 내 허가 전의 거래 계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6번요. 무효행위 추인. 조문을 정확히 가시면 돼요. 법률행위에 있었지만 뭐요? 무효라면 처음부터 그 매매라는 법률에 따른 효과는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무효라 합니다. 무효는 끝까지 무효인 확정 무효가 원칙입니다. 무효행위의 추인 139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단어 자체에서 현혹을 당합니다. 무효행위 추인 이 단어를 봤을 때 뭐요? 추인권자가 추인하면은 무효가 유효로 바뀐다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절대 아니요. 무효는 끝까지 무효입니다. 끝까지 무효. 그럼 무효행위 추인은 어떤 것을 무효행위 추인이라 하느냐? 우리가 오늘 첫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갑을 간에 가장 매매가 있었다 그죠? 즉 매매 의사도 없이 매매가 있는 걸로 꾸면서 갑을 간에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허위 표시죠. 따라서 무효입니다. 예를 들면 15년도 1월 10일자에 갑을 간에 허위 표시로서 가장 매매가 있었다. 즉 갑을 모두 매매를 원한 바가 없죠. 그럼 가장 매매는 허위 표시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갑을이 20년도 1월 10일자에 진짜 매매를 하고 싶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15년도에 등기부에 기재된 가장 매매는 허위 표시 무효이기 때문에 그 등기를 뭐요? 다시 갑에게 되돌려주고 이때 진짜 매매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을에게 등기를 이전하고 복잡하죠. 등기부상 다른 어떤 이해관계인도 등장한 바 없다면 갑을이 뭐요? 가장 매매를 추인을 합니다. 이를 알고서 추인하면 뭐요? 그 가장 매매가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니라 뭐요? 이때부터 진짜 갑을 간에 새로운 매매라는 법률가 있는 거로 간주되는 제도를 무효행위의 추인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추인이 있으면 소급해서 그 가장 매매가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때부터 진짜 새로운 매매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를 무효행위 추인. 그 용어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낍니다. 즉 추인하면은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무효는 끝까지 무효예요. 일정 요건에서 진짜 새로운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를 무효행위 추인. 그 조문 문제로서 자주 언급이 됩니다. 자, 볼게요. 139조. 무효는 끝까지 무효입니다. 그 첫 번째 문장.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거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죠? 즉,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적을게요.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추인하면은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니라 뭐요? 새로운 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를 무효행위 추인이라 합니다. 자, 무효행위 전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자주 언급되지만 상대적으로 무효행위의 전환은 그보다는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무효행위 전환.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최신 판례 하나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쭉 기억을 할 겁니다. 자, 무효행위 전환 볼게요. 자, 갑을이 엄청나게 사이가 좋은 부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 놈을 그렇게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놈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개인주택에서 삽니다. 근데 어느 날 비가 심하게 오고 번개가 치는 날에 대문 밖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납니다. 뛰쳐나가니까 뭐예요? A가 강보에 핏덩이채로 버려져 있습니다. 쪽지 한 장에 남겨져서 잘 키워달라. 그래서 각각 뭐예요? A를 자신들의 자식으로 삼고자
친생자로 출생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A는 갑을의 친생자가 아니다? 아니죠, 그죠? 따라서 친생자 신고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타인의 자식을 갑을이 자신들의 자식으로 삼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죠. 따라서 친생자 신고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가까운 A를 입양을 했겠죠, 그죠? 따라서 일정 요건에서 무효인 친생자 신고를 입양 신고로서 효력을 바꿔서 인정을 해주겠다. 이를 무효 행위의 전환이랍니다.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은 뭐예요? 무효인 행위가 유효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무효행위 전환이라 합니다. 자, 조금 볼게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자, 그림상 오는 거예요. 친생자 출생 신고는 무효죠, 그죠?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즉 입양의 요건은 구비를 한 경우, 그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즉 친생자 신고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해서 인정될 때는, 즉 친생자 신고가 무효임을 가버리 알았다면 당연히 A를 입양을 했겠죠. 그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무효인 친생자 신고를 어떤 것으로? 입양 신고로서 바꿔서 효력을 인정해 주자. 이를 무효행위의 전환이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무효의 각종 어떤 논점들을 살폈습니다. 자, 8번이야 취소로 갑니다. 자, 일단 우리가 취소 파트에서 지금까지 순서 제한 없이 쭉 봤던 게 있습니다. 자, 떠올려 볼게요. 갑을 간에 토지 매매라는 법률회가 있었다. 근데 그 법률회 당시에 갑이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였습니다. 또는 착오에 빠져서 이 같은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했다. 타인으로부터 사기 또는 뭐야? 강박당해서 이 같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즉 법률행위 당시에 이와 같은 사유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뭐요? 갑을 간의 매매는 무효가 아니라 일단은 유효입니다. 다만 확정적인 유효가 아니라 이와 같은 사유를 이루며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취소권자가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리면 갑을 간의 매매란 법률에는 그때부터가 아니라 뭐예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될 수 있는 이를 취소라 합니다. 취소. 취소하면 뭐예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효과는 무효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해석하면은 취소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유효입니다. 따라서 확정 상태입니까? 불확정 상태요? 불확정이다, 그죠? 따라서 유동적 유효입니다. 취소권자 취소하면 확정적으로 뭐예요? 소급해서 무효됩니다. 자, 볼게요. 취소란 그림과 같이 일단 갑을 간의 매매 등의 법률가 유효하게 성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법률행위의 취소 사유는 4가지입니다. 민법상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취소 사유가 존재하면 뭐예요? 이를 이뤄서 취소권자가 일방적으로 그 법률을 취소함으로써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것을 취소라 합니다. 자, 9번 갑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주인. 자,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뭐예요? 취소할 수 있다죠.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그죠? 그럼 취소의 반대가 추인입니다. 우리가 추인한 단어는 무건대리의 추인도 있었죠, 그죠? 그 의미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일단은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경우에 그 효과를 내가 받겠다. 그런 의미로 대충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추인이 뭐냐?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추인은 내가 가진 취소권을 포기를 하겠다. 이를 추인합니다. 취소추인. 그럼 취소권자가 자신이 가지는 취소권을 포기를 해버리니까 그 행위는 어떻게 돼요? 취소권을 포기하기 전에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유동적 상태죠. 근데 이제는 취소권자가 자기의 가지는 취소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갑을 간의 법률행위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뭐예요? 확정적 유예가 된다 그죠. 그래서 취소 추인은 취소권자가 자신의 취소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함으로써 법률행위는 뭐예요? 유효로 확정시키는 취소권자의 취소권의 포기를 추인이라 합니다. 자 볼게요. 143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서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거기까지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어떤 의미냐? 추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취소권의 포기죠. 그럼 반대로 추인은 누구만이 추인할 수 있어요? 취소권의 포기 때문에 취소권자만이 추인할 수 있다. 그러네요. 즉 140조에서 규정한 자만이 추인할 수 있다. 그죠? 즉 140조가 취소권자에 관한 규정이에요. 즉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기 때문에 누구만이? 취소권자만이 추인할 수 있다. 효과. 이제는 자신이 가지는 취소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추인한 이후에는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 그죠? 그 다음에 144조 추인의 요건이요. 1항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거르겠다. 그래서 취소 사유는 네 가지죠. 제한 능력, 사고, 사기, 강박 등의 사유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 추인이 유효하려면 뭐예요? 그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이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추인하려면 뭐예요? 능력자가 된 이후에 추인할 수 있고, 착오의 경우는 그 상태를 벗어난 이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되기 전에 단독으로 추인하는 경우, 또는 뭐예요? 착오 등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추인은 적법한 추인이 될 수 없답니다. 없다. 근데 이 항 제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결인이 추인하는 경우는 적용치 않다. 제일 자주 떴던 질문이에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법정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입니까? 능력자예요? 능력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답니다. 제한 능력자는 언제만 추인할 수 있어요? 능력자가 된 이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고 하죠. 1항. 다시 한번요.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입니다. 근데 추인이 적법하려면 언제만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이후. 그래서 제한 능력을 위한 취소의 경우요. 제한 능력자가 된 이후에만 자신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고, 착오 등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예요? 표의자가 착오 등의 상태를 벗어난 이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항 법정 대리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법정 추인 갑니다. 금방 봤던 추인은 뭐예요? 자신이 원해서 스스로 취소권을 포기한 겁니다. 포기. 그런데 제목요. 법정 추인. 법정 추인은 앞에 법정이라는 제목이 붙었죠. 145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법정 추인은 취소권자 스스로 원해서 취소권을 포기하는 뭐요? 추인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뭐요? 법에 의해서 추인이 있는 거로 간주되는 제도를 법정 추인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취소권자에게 추인 의사 등이 필요 없습니다. 금방 앞에서 봤던 추인은 뭐예요? 취소권자 스스로 원해서 자신이 가진 취소권을 포기하는 추인을 받습니다. 근데 법정 추인은 원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취소권자 측의 추인 의사의 존재 여부는 묻지 않고 추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제도를 법정 추인이라 합니다. 자, 조문을 볼게요. 145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전조 규정에서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전조 규정에서 추인할 수 있는 후이다. 거기다 체크해 볼게요. 여기 어떤 의미냐? 앞에서 추인은 언제만 할 수 있죠?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이후에만 할 수 있죠. 즉 제한 능력을 위한 취소의 경우 추인은 능력자가 된 이후에만, 착오의 경우는 그 상태를 벗어난 이후에만. 그죠? 그 지문입니다. 따라서 전조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당 각호 사유가 있으면은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죠? 간주죠. 그러나 이 보류가 있으면 거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보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6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하면은 취소권자의 추인 의사 불문하고
법에서 추인이 있는 거로 간주가 되는 제도를 법정추인제도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무효 취소 파트까지 했습니다. 쉬었다가 9장 조건과 기한 이하로 쉬었다가 진행을 합니다.